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Discrete Representation이라고. 뭐, 인덱스를 보면 Discreteness, Non-Heuristic Matters,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실상은 VQVA 소개입니다. 네. 뭐, 처음에 이제 NLP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전 모델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모델은 각 픽셀에 대한 어떤 컨티니어스한 픽셀 값이랑 뭐 RGB가 아니더라도 다른 컬러 포맷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컨티니어스한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이제 여겨져서 NLP에 있는 방법이랑 완전 다르게 독자 노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비전 모델이 훨씬 이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NLP 모델이 독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했었었는데 특히 겐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미지 생성 쪽에 거의 혁신이 일어났죠. 뭐 이것도 좀 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NLP 모델은 도대체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언어 생성을 할 수는 있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디스크리트니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한 프로버비리티 펑션 이런 거는 너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존재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실상으로 다 죄송합니다.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이제 그런 컨티뉴어스 프로버비리티 펑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옵티마이저 하는 거 보면 네 디스크리트하죠. 네 스텝별로 이제 점점 러닝 레이트 줄이면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미니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뭐 미니마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어 그러면 그냥 이미지나 아니면 제너럴하게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그냥 아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 수 있는데 뭐 1에서 T 시점까지의 이제 인풋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어떤 뭐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봐도 되겠어요. 보캐블러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X 1에서 T까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을 probability 모델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네, 뭐 vocabulary 사이즈를 V라고 한다면 X의 이제 cardinality는 V가 되겠죠. 뭐 다 똑같아요. 이걸 일반화해서 이제 X를 어떤 인베딩이라는 토큰으로 디스크리트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놓고 그 다음 레프레젠테이션에 올 그거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완전 언어 모델이랑 똑같죠. 그냥 기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그러면 사실 이미지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도 픽셀 사이즈 WH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셋으로 만든 다음에 뭐 물론 사이즈 자체는 엄청 크겠습니다만 이거를 어떤 D라는 인베딩 스페이스의 디멘전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오토 인코더예요. 오토 인코더 구조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Neural Discrete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죠. 어떤 우리가 인코더 모델이 있어서 이거를 압축을 하면 H로 뭐 히든 레이턴트 스페이스 H로 압축을 하면 이거를 인베딩을 시키는 거예요. 인베딩을 시켜서 인베딩 스페이스에 어떤 뭐 몇 개 인베딩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언어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X를 바로 이제 인베딩을 하죠. 어떤 인베딩 사전에 이제 정의해준 인베딩 그런 보캐블러리 같은 게 있어서 뭐 이제 여기서는 VQVA에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놓습니다만 어떤 인코더 모델이 있어서 H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인베딩으로 바꾸지만 그냥 바로 인베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네, 똑같죠. 그 다음에 매핑을 어떻게 하냐. 이제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원합 팩터를 만들어 가지고 V
개 사이즈의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이제 적절한 토큰으로 변환하고,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큰 임베딩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DH라는 어떤 H에, 인코더의 아웃풋의 디멘전을 이제 여기로 V만큼, vocabulary만큼, 아니면 뭐 임베딩 개수만큼, 거기에 이제 E, 임베딩의 디멘전으로 변환해주는 거죠. 뭐 아웃풋은 그래요. 네, probability 펑션으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제너레이션 아웃풋만 보겠다 하면 뭐 그냥 fx로 나타낼 수도 있죠. 모델 로스는 네, 디코더 로스를 두고 임베딩 로스를 둘 수도 있죠. 이렇게 뭐 결국에는 임베딩을 여기서는 discrete representation 모델에서는 VQVA에서는 이거를 워낙 제너럴하게 놓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언어 모델도 임베딩을 그레디언트 따라서 러너블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바꿀 수도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를 VQVA에서는 사실은 이제 stop gradient라는 펑션으로 얘를 얼렸다가 얘를 학습하고 얘를 얼렸다가 얘를 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론은 이제 언어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그럼 뭐가 좋으냐라고 따졌을 때 뭐 엄청나게 다양한 장점이 있겠죠.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도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냥 뭐 딱 봐도 그냥 representation space 그거 컨티뉴어스하게 바꾸다가 그냥 임베딩을 골라버리는 걸로 하면 사실 프리딕션 진짜 이제 인퍼런스 돌릴 때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리미티드 스페이스 사이즈 그냥 이제 스페이스 사이즈를 그동안에는 오토인코더 구조에서는 억지로 이제 좁혀서 뭔가 학습해 보겠다라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여기서 그냥 임베딩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 벡터를 골라가지고 그게 이제 임베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리미티드 돼 있으니까요. 그거 골라서 그걸로 디코딩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매스 포뮬라에 오히려 더 근사해요. 그 컨티뉴어스 할 때보다.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파트 다룰 때 아마 다음 챕터가 아마 이제 제너레이션 파트일 것 같은데 거기서 따로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뭐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미지도 임베딩으로 이제 바꿀 수 있으면 그냥 이제 VIT나 네, 여기 밑에 있네요. 트랜스포머랑 아주 가깝게 그냥 바로 다 트랜스포머로 표현이 되죠. 트랜스포머로 표현이 되고 다 이제 디스크리트한 임베딩으로 다 표현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베스트는 이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사실은 유니포미티 로스랑 얼라인 로스 두 개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그 네거티브랑 벌리고 포지티브랑 가깝게 하고 뭐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하게 퍼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거기 제시한 논문에서도 유니포미티 이거 처음 제시한 논문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코에피션트 있잖아요.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짜증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왜냐하면 규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엠피리컬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엠피리컬하게 찾아야 되는 거는 이미 지금도 너무 충분하게 많아요. 러닝 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시드, 배치 사이즈, 옵티마이저 뭐 그래요. 요즘은 좀 낮긴 하지만 러닝 레이트 찾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시가 많이 되곤 있어요. 뭐 시드 그것도 이제 모델 수프 같은 거 메소드를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엠피리컬하게 더해야 이제 찾아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만 늘어나도 그게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저 봐봐요. 이거 4개 사실
이 4개 뭐 각각 세팅이 3개 정도 후보군을 3개 정도로 있어도 3의 4제곱이잖아요. 이거 베스트를 찾는 게. 그럼 3의 5제곱이랑 3의 4제곱이랑 천지 차이죠?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인베딩을 그냥 서로 올소고널하게 만들어버려도 되죠. 올소고널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를 굳이 뭐 유니포미티 이런 거 신경을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완전히 올소고널한 그런 것들이라면 이제 인베딩 뭐 그 학습하는데 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유니포미티의 개념이나 얼라인의 개념을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전혀 없죠. 그냥 스케일링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데이터 사이즈, 적절한 모델 사이즈만 이제 우리 뭐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코스트 맞춰서 바로 딱 때리면 데이터 사이즈도 어느 만큼이고 거기에 맞춰서 모델 사이즈도 최적의 모델 사이즈 어느 만큼이고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인퍼런스 코스트랑 이런 거 생각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디스크리트하게 만든다는 그런 학습의 개념이 반대로 오히려 더 옵티멀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하다는 게 뭔지를 점점 찾기, 이게 뭔가 생각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투이티브한 바로 사람의 추론 양상이랑 비슷하게 대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뭐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니까 거기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접근 방법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도 아직 representation learning 부분에서 다뤄봐야 될 주제는 몇 가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한두 편 찍고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파트는 이제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쵸. 여러 가지 아직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인투이티브하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다뤘는지가 이제 몇 개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찍는다고 했는데 벌써 13분이네요. 네.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